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최근에 태국에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1,5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발원지가 통로하고 에까마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콘도 2층에도 확진자가 나왔고 제 사무실, 옆 사무실에도 지금 확진자가 나와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로 걸어서 촬영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서 사실은 오늘 방송을 만들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차로 촬영을 해서 설명하는 게 가능할까 하고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 지역이 광범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더 쉬울 것 같아서 약속한 대로 주중에도 한 편을 업데이트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라인은 지금 보시면 에까마이에서 우돔수까지 수쿰빈 로드를 타고 일단은 쭉 갈 겁니다. 첫 번째는 온눈 로드로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요. 그 다음에 우돔숙 로드로 다시 나와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실 게 뭐냐면 풍경의 차이를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오는 역들의 풍경의 차이도 비교를 하셔야 되고요. 지난 시간하고 지지난 시간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시내가 좁다는 부분, 그리고 밀집도가 시내가 훨씬 높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에까마이를 넘어가게 되면 거의 풍경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대신에 이제 조금 빠르게 감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여기가 이제 에까마이 역을 출발했습니다. 에까마이 역을 출발해서 수쿰빈 로드를 타고 이제 프라카농 역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하면 그냥 주변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에까마이 쪽에서는 뿌라카농 가는 쪽은 꽤 정돈이 잘 되어 있는 편이죠. 정돈이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뿌라카농 역입니다. 자, 뿌라카농 역은 특징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수쿰빈 로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라마포 로드입니다. 만나는 지점에 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주요 도로죠. 수쿰빈 71번 로드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발되는 게 굉장히 형태가 특이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역 주변이 빨리 개발되고 있고요. 원래 중심부였던 71번 도로 쪽은 그렇게 크게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71번 도로로 조금 이따가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양옆으로 보면 새로 만들어진 상가들이 굉장히 많죠. 역 주변은 뿌라카농 역까지는 이제 중심부로 편입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잘 정돈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콘도도 꽤 있죠. 옆에 보시면 지금 뭐 도룸 콘도, LNH 거죠. 콘도들이 꽤 있고 주변 정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뿌라카농은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거의 에까마이하고 뿌라카농은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 투자성은 오히려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71번 도로 지금 깜빡이 켜고 들어가죠. 쪽으로 한번 올라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온누 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보시면 앞에 우리가 봐왔던 통로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굉장히 다름을 알 수가 있죠. 저 멀리에도 건물이 하나도 안 보이죠. 도로 끝까지 이 상태가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광경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나와서 수쿰빈 로드 쪽에서 온누 쪽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지금 확실히 아까 역 쪽하고는 조금밖에 안 지났는데도 경관이 확 차이가 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앞에 보시면 고속도로하고 이렇게 단절이 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저쪽은 개발되기가 굉장히 힘든 위치에 있죠. 지금 이제 온누 쪽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온누 쪽으로 이렇게 쭉 넘어오다 보면 자, 요 지금 좌측으로 좌회전 해갖고 들어가는 데가 온눈 로드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곳은 따로 들어갈 거니까 지금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역과 온눈 로드 사이의 거리가 뿌라카농처럼 조금 떨어져 있죠. 그래서 저
역 쪽으로가 훨씬 더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전철역과 실제로 온론 로드 간의 거리가 굉장히 길어 보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개발이 양방향으로 갈려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역 주변이 투자성은 훨씬 더 좋아집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온든 로드 쪽에도 콘도가 많아서 그쪽에 차가 있으면 사는 게 불편하지는 않지만 그거는 투자성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외곽으로 나올수록 역세권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지금 쇼핑몰도 있고 저 반대쪽은 마트입니다. 테스코 마트고요. 이제 이렇게 콘도들이 하나 둘씩 많이 보이죠. 역 주변으로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특히 온론역 주변에 이렇게 콘도가 많다는 것은 이 주변이 개발할 수 있는 땅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들이 촘촘하지 않죠. 이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쪽이 개발하기가 굉장히 용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지금 이제 방짝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방짝역 주변에는 콘도가 거의 없습니다. 방짝역 주변에 콘도가 왜 없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도착을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방짝역 쪽에서는 주요 연결되는 도로가 북쪽으로 없습니다. 여기가 방짝역이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원형 그대로의 모습이죠. 자, 옆에 보시면 콘도를 치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저 땅들은 국가 땅입니다. 대부분 국가나 왕가 땅이고요. 요거 지금 상가 부분을 좀 딱 지나고 나면 지금 펜스 쳐져 가지고 있는 부분이 나오죠. 관공서나 국가 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뭐 건물을 짓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겠죠. 지금 보시면 계속 펜스가 쳐져 있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지나와서 나오면 이렇게 콘도들이 푼나위티 역 쪽으로 가면 하나 둘씩 나오게 됩니다. 확실히 경관이 확 바뀌어 버리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경관이 확 바뀌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몇 년 동안 핫했던 푼나위티 역까지 왔습니다. 자, 푼나위티 역은 왜 핫했냐면 푼나위티 역 주변에 뭐가 있는 건 아니고요. 역 주변은 조금 지나가면 저쪽에 건물들이 보이죠. 크레인도 보이고. 저쪽이 트루 디지털 센터, 통신회사죠. 통신회사하고 100일 쇼핑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NQDC에서 위즈덤 100일 콘도들을 3개 정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쪽 주변이 조금 핫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도 요즘 콘도가 많이 생기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거 또 지나고 나면 이제 점점 밀도가 굉장히 떨어져 보이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건물 간의 간격이 굉장히 떨어지죠. 자, 이제 우돔숲 역까지 오면 확실히 떨어져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저 앞에 보시면 차들이 지금 우회전에서 삥삥 나오죠. 저 앞에 지금 나오고 있죠. 거기가 바로 우돔숲 로드에서 나오는 도로입니다. 우돔숲 역은 보시다시피 메인 로드와 역 간의 간격이 붙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개발이 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개발이 안 되는 거죠. 자, 우선 먼저 볼 때는 온룸 로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온룸 로드로 다시 와서 올라가 보면 아까 뿌라카농 본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죠. 지금 이게 뿌라카농이고 앞에 게 이제 온룸 로드입니다. 자, 71번 도로랑 큰 차이가 없죠. 건물의 색깔만 다릅니다. 이 상태로 이제 쭉 올라가다 보면 빅시 주변으로 새로 생긴 콘도도 있고 콘도들이 꽤 있습니다. 콘도들이 꽤 있습니다만 이 콘도들이 차가 있으면 그렇게 살기 불편한 콘도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투자성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성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역 주변 콘도가 훨씬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까마를 넘어서서 변두리로 가면 갈수록 역 주변이 더 중요해집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신선 역세
역세권이 생긴다고 해서 역 주변에 그냥 사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 나중에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만 들어왔는데도 광경이 확 바뀌죠. 뭐가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 와이프 하는 얘기로는 시골 마을에 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 정도는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샛길로 빠지고 들어가면 여기가 방콕인가 싶을 정도의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시나까린 로드에서 우돔숙 로드죠. 우돔숙에서 스쿰빗 로드까지 빠져나와 보겠습니다. 반대로 빠져나와 보겠습니다. 자, 우돔숙 로드를 타고 이제 우돔숙 역 쪽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뭐 대동소이하죠. 보시면 뭐 별게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뭘 보냐면 역 쪽으로 가면 갈수록 건물 간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밀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보시면 확실히 외곽으로 갈수록 스쿰빗 로드에 붙어야 되고요. 스쿰빗 로드에서 BTS 역 쪽으로 붙어야 아무래도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하고 다르게 역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소로로 빠져 있다든지 이런 콘도를 사시면 투자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외곽으로 오니까 저 앞에 보면 콘도가 한국처럼 단지형 콘도 보이죠? 좀 외곽으로 오면 저런 단지형 콘도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이런 콘도들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콘도가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것도 역에서 굉장히 멉니다. 아직은. 자, 이제 역 쪽으로 점점 다가갈수록 건물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점점 건물들 간격이 촘촘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저 앞에 멀리에 BTS역 우돔숙역이 보이죠. 자, 우돔숙역 주변도 아까 프라카농이나 온눈 로드와 비교해서 뭐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죠. 이 말은 뭐냐면 아직 개발이 덜 됐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통로역 앞에 오래된 건물을 봤죠. 자, 이런 건물들이 아직 개발이 안 된 겁니다. 역 바로 앞에 있는 것들 중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시내 중심부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요. 구도심이 중심부의 역할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시내 중심부일수록 아무래도 투자성이 좀 더 뛰어날 수밖에 없는 게 방콕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 하면 방콕에서 가격이 싼 콘도를 사서 가치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굉장히 찾기가 힘듭니다. 특히 2억 이하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콘도를 찾기라는 게 굉장히 힘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잘 못 알고 외곽으로 많이 나가가지고 콘도 잘못 사시면요. 그냥 패가망신합니다. 그리고 잘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역세권이라고 해서 역마다 다 발전도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역마다 발전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역으로 말해갖고 새로 노선이 생기는다라고 하면 그 노선이 생길 때마다 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아무 때나 투자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될 수 있는 역이 사실상 거의 정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역들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역들을 찾아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시내 지역의 투자성이 높은 콘도에 비하면 아무래도 투자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한국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자, 그리고 앞에 풋나이비티 역이 나왔지만 굉장히 핫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핫했던 이유가 당시에는 가격이 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갑자기 가격이 온롯이나 방짝만큼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부터 가격을 높게 팔았기 때문에 아무리 지역 발전도가 좋아도 그 지역 가격에서 높아버리면 투자성이 아직 생기지 않죠. 왜냐하면 거기 살 빼야 그 앞에 가서 살면 되기 때문이죠. 더 좋은 환경에서 살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투자성이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가격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시내 중심부로 갈수록 가격이 높기 때문에 시설도 훨씬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뭘 보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브라카농을 지나가지고 통로까지 제가 다시 갈 겁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이 어떻게 다시 점점점 변해가는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건물들의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씩 앞에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게 계속 보이고, 통로로 갈수록 훨씬 더 환경이 더 좋아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새벽에는 제가 신설 역세권 지난번에 찍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짧게나마 환경이 어떤지 보여드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지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통로 쪽으로 거의 오니까 건물들이 확연히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건물들이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여기서 지난주에 보여드렸듯이 그 시암 실롬 쪽으로 가면 더 높은 건물들이 이제 더 촘촘하게 자리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통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5번 로드로 들어가면 앞에 이거 보시면 이제 왜 이렇게 생겼는지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서 보면 이제 완전히 앞에 무슨 온눈 로드나 뿌라강 로드하고는 확연히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얼마 차이 안 나는 구간입니다만 이만큼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 예를 들어 중심부가 좁다, 그래서 중심부가 압축돼 있다, 그리고 외곽으로 경계 가장자리의 발전이 굉장히 느리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식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는 신설 역세권 지금 짓고 있는데 촬영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코로나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상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